시작합시다. 칠판으로 오세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정리하고 갑시다. 소득, 이득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 그러면 유량, 저량, 유량, 홍이다, 유량입니다. 첫 번째 수익은요, 가능조소득이란 뭐다? 공실이 없는 상태. 가능조소득이란 공실이 없는 상태다. 다른 말로 바꾸면 100% 임대되는 상태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공실이 없다 이렇게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료를 보고 공실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화시켜 봅시다. 공실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죠? 임대 가능한 것이 모두가 다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럼 오늘 문제 중에서 1번 봅시다. 1번. 여기서 가능조소득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1번 문제에서는 첫 번째 뭘 찾느냐 그러면 니은요. 일단 임대료는 두 번째 문제고 니은의 임대 단위수 요걸 먼저 찾아야죠. 그래야 내가 임대할 수 있는 것이 모두가 임대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가능조소득이니까. 그래서 니은 임대 단위수 그 다음에 임대료 찾아야죠. 그럼 1번 문제에서 가능조소득은 기업 곱하기 니은 한 거고요. 2번 갑시다. 2번 문제. 2번 문제에서 가능조소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면적을 먼저 찾아야죠. 100 곱하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를 곱할까요? 100 곱하기 얼마? 자, 두 번째 정보에서 아주 중요한 게 월 임대료입니까? 월 동그라미. 아무런 말이 없으면 1번 문제로 다시 올라갑니다. 1번에 기억해 보니까 세대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얘는 월 100만 원입니까? 연 100만 원입니까? 아무런 말이 없어요. 말이 없을 때는 연, 말이 없을 때는 연. 근데 2번 문제처럼 월이라고 주어지면 연으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3번 문제 볼까요? 3번에 보시면 세 번째 걸음 정보가 나옵니다. 연 평균 임대료. 연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연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1년이고 1번 문제처럼 연이다 월이라는 정보가 없으면 그냥 연인 것이고, 그런데 2번 문제처럼 월이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는 연으로 환산한다는 것. 우리 지난주에 했던 소득이득은 소득이득에서 해야 될 내용이 95% 정도를 다 했습니다. 내년 10월 달에 가더라도 별로 이게 추가될 게 없어요. 그 수준을 시험 치는 직전 수준까지 이미 강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 수도 상당히 높아요. 이미 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구분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가능조소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무엇은 차감한다고요?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차감하는데 계산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보가 나오던가요? 공실률로. 공실률이 20%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가능조소득 곱하기 0.8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기타 소득이었죠. 기타 소득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영업 외 수익. 이렇게 가감 조정을 하고 나면 나오는 두 번째 수익은 뭐다? 유효조소득이다. 여기서 유효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가능이 최대한의 뜻이었고 유효는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익. 요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영업수익. 영업수익이니까 뭘 차감한다? 영업비용. 영업비용을 차감하면 세 번째 수익은요? 순영업소득. 유효조소득을 빨리 영업수익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영업비용이 따라올 것이고 순영업소득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영업비용에서는 추가로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먼저 동의어. 영업비용의 동의어. 시작. 영업비용
영업 경비, 운영 비용, 운영 경비. 두 번째 해야 될 게 영업 비용 삭제 항목. 보지 말고 한번 열거해 봅시다. 영업 비용 삭제 항목 순서대로 시작.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그리고 개인적 업무비, 그리고 소유주 급여 및 인출금.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1번 문제는 그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1번 문제는 풀어봅시다. 1번 문제 순영업 소득을 구하라 그랬는데 계산기 준비하시고요. 가능 조소득은 5네요. 가능 조소득은 기억 곱하기 니은. 누르세요. 그러면 가능 조소득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0만 원. 디귿의 공실이 5%랍니다. 그럼 곱하기 0.95. 0.95 치세요. 하면 놓은 금액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유효조소득. 여기서 이제 뭘 차감할 거죠? 영업 비용을 차감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리얼에서부터 감가상각비까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영업 비용에 삭제될 것을 다 분류시켜서 삭제를 시켜야 돼요. 자,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리얼 재산세 영업 비용입니까? 삭제 항목입니까? 이거 삭제 항목이 없었죠. 그럼 영업 비용. 그럼 재산세와 대립된 개념이 취득세였죠. 취득세는 삭제지만 재산세는 영업 비용에 포함되는 겁니다. 미음의 부채 서비스액은요. 삭제죠. 삭제 없어져야 되고요. 비업의 화재 보험료는 포함. 영업소득세 삭제. 유지수선비 포함. 그런데 마지막 건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영업비용 삭제 항목 중에 한 가지만 더 할 거다 했는데 그게 감가상각비예요. 자,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요. 편안하게. 여기 순영업 소득은 상각 전 순영업 소득입니다. 아직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상각이라는 게 감가상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상각 전이라는 얘기는 순영업 소득을 구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가 차감되었다는 겁니까? 차감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차감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속에 감가상각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상각 후가 돼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영업 소득은 상각 전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영업 비용 속에는 감가상각비가 없다. 얘도 삭제 항목. 하나 더 기억합시다. 하나 더. 영업비용 삭제 항목. 다시 한번 분류해 볼까요? 영업비용 삭제 항목. 자, 다시. 자, 괜찮아요. 순서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했던 대로 합시다. 우리가 했던 대로. 시작.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개인적 업무비, 소유주 급여 및 인출금, 그리고 하나 더 감가상각. 이렇게 기억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1번 문제 정리해 봅시다. 그럼 감가상각비도 삭제 항목이니까 없어져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비용으로 인정해야 될 항목은 뭐죠? 재산세하고 화재 보험료하고 유지수선비죠. 그거 세 개 합쳐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200만 원 됩니까? 지금 계산기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의 이름이 뭐죠? 유효조소득이죠. 그래서 200을 차감시키면 됩니다. 그럼 답은 750만 원. 750만 원. 답 찾았습니까? 잘했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올해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1차에 감정평가 개론이라는 과목이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게 지금 들어갔는데 올해 나왔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이번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월 임대료라는 것. 그래서 그 월 임대료를 연으로 환산한다는 것 하나.
자, 두 번째 키는 네 번째 정보요.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60%라고 되어 있는데 갈관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방금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입니까? 삭제 항목입니까? 삭제 항목이죠. 삭제 항목인데 여기서는 영업경비를 뭘로 봤다는 겁니까? 비용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애초에 삭제를 시켜야 될 항목인데 실수로 영업비용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추가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천천히, 빨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샤워를 하러 아침에 들어가면서 안경을 침대 위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놓으면서 모르고 안경을 제가 덮쳐서 안경이 이상한 상태가 돼서 지금 안경집에 맡기고 왔습니다. 지금 안 보입니다. 세상이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 이쁘게 보입니다. 답 나왔습니까? 얼마 나옵니까? 우리 차이가 서로 다릅니까? 금액이 동일시켜 보세요. 712만 원, 또 막둥이는 자, 일단 같이 해봅시다. 자, 계산기 준비하세요. 먼저 가능조소득 구합시다. 공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랬으니까 최대 임대 가능한 게 100이다, 그죠? 100 곱하기 임대료를 월로 돼 있는 거 연으로 환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얼마? 2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야 되니까 얼마요? 24만 원. 이걸 두 개를 곱해야죠. 곱하면 나온 금액의 이름이 가능조소득. 가능조소득. 공실이 5%다, 그죠? 연간 임대료, 이게 연간 임대료니까 곱하기 어떻게 할까요? 5%니까 0.95 하세요. 0.95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280. 얘 이름이 뭔가요? 유효조소득. 여기서 경비를 차감하면 된다, 그죠? 그런데 경비가 몇 프로라고요? 60%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40%만 곱하면 되죠. 곱하세요. 40% 곱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912만 원. 얘 이름이 뭐죠? 순영업 소득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라고요. 그런데 자, 얘를 구하는 과정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자, 보세요. 비용. 감가상각비 200만 원이 비용으로 포함되었답니다.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200만 원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00만 원을 빼야 되는 건지 대답하지 말고 생각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200만 원을 더해서 1112만 원이 되든지 아니면 200만 원을 차감시켜서 712만 원이 답이 되든 둘 중에 한 가지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비용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비용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만큼 순영업 소득이 많이 계산된 겁니까? 적게 계산된 겁니까? 빨리 이걸 파악을 해야죠. 자, 다시 얘는 비용이다 아니다? 비용 아니다. 그럼 애초부터 이거는 비용에서 빠져나가야 될 항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만큼 순영업 소득이 업, 다운.
자, 다시. 이상하네. 첫 번째에서는 오히려 정답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오답이 나옵니다. 아까 오답이어서 제가 다시 한 게 아니고요. 아무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머리 맑게 하세요. 흔들어요. 자, 시작합니다. 다시. 요 금액의 이름이 지금 뭐죠? 일단 순영업 소득인 거죠. 근데 얘를 구하는 과정에 감가상각비는 고려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얘는 고려를 했다고요. 그 말은 요 금액만큼 이 금액만큼 순영업 소득이 업된 겁니까? 다운된 겁니까? 다운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업 시키면 됩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아니요, 틀렸다고 지금 말한 적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계산해 봐요. 경비가 60%래요. 그죠? 경비가 60%니까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40%예요. 근데 만일에 얘가 애초부터 비용에서 빠졌더라면 비용이 영업정비 비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낮았겠죠. 그럼 얘가 더 높았겠네요. 그럼 이 금액이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왔겠죠. 그래서 요 금액에서 200만 원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해야죠. 그럼 답은요? 1112. 자, 요거 빨리 인식하세요. 우리 시험 얼마든지 응용해서 놓을 수 있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계속 갑시다. 순영업 소득이란 뭐다? 순영업 소득이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친 총 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이다. 총 자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다?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하고. 타인 자본은 어떻게 한다? 상환한다. 그 금액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부채 서비스액. 동의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채부터 시작.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 총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했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자기 자본, 수익. 그게 세전 현금 수지. 마이너스 용어 정확하게 용업소득, 영업소득세 차감하면 세후 현금 수지. 자, 3번 문제는 세후 현금 수지 구하랍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계산기 준비하시고요. 먼저 공실이 없는 상태. 공실이 없다는 얘기는 얼마나 임대가 가능한지를 먼저 찾아야죠. 거기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면적 2000 되어 있다. 그죠? 2000. 그리고 세 번째 정보는 바로 아래에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10,000원이라고. 그럼 가능조소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0 곱하기 10,000이죠. 그런데 두 번째 정보를 보세요.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이 몇 프로다? 90%. 그럼 고려해서 자, 불러봅니다. 시작. 2000 곱하기 그 다음에 10,000 곱하기 0.9. 0.9는 순서 따질 필요 없죠. 그러니까 2000 곱하기 0.9 곱하기 10,000 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게 가능조소득. 자, 계산기에 그 숫자까지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공실이 얼마라고요? 5%라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곱하기 0.95 하면 놓은 금액의 이름 유효조소득. 여기서 뭘 차감할 겁니까? 영업비용. 영업비용 찾으세요. 영업경비가 31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럼 310만원 차감시키세요. 310만원을 차감하면 놓은 금액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뭘 차감할 겁니까?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금과 이자. 여기는 지금 원금과 이자를 따로따로 계산했으니까 원금 100에 이자 300.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1,400만원입니까? 예, 거기서 400만원 차감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1,000만원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가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후를 구하려면 영업소득세 계산을 해야죠. 자, 들어가 봅시다. 세전에서 더할 거 있으면 더하고 뺄 거 있으면 빼면 나오는 게 과세소득. 과세소득의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 자, 먼저 문제와 관계없이 더하는 항목에는 어떤 게 있던가요? 대체 충당금, 원금 상환액, 마이너스는 감가상각비. 그러면 문제 갑시다. 여기는 대체 충당금은 없다, 그죠? 그럼 고려할 필요 없고요. 원금이 얼마라고요? 100. 그럼 원금 100만 원 더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만 원 감차감하면 과세소득은 1000. 세율이 얼마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갈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뭘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는 지금 세후를 구할 거죠. 세후 현금 수지를. 그러면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면 세후다, 그죠? 근데 지금 세율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20%? 20%에서 800이 답이다, 그죠? 800이 아니라 20% 하니까 200.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차감하면 세후는 얼마라고요? 800만 원. 자, 근데 우리는 계산 또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이 20%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면 곱하기 0.8하면 바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얘도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해야죠. 그러니까 보기 중에 1, 2, 3, 4, 5번 중에 영업소득세가 얼마입니다라는 게 있다면 거기까지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본 문제는 세후 구하는 거죠. 부태요. 20%에서 800 도출하지 200만 원 도출하지 마시라고요. 자, 공실이 5%다 그래 우리 어떻게 해서 곱하기 0.95를 했던 것처럼 세금을 뺀 나머지가 세후죠. 그럼 20% 고려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서 0.8을 곱해서 바로 도출하세요. 그래야 시간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문제 마무리합시다. 최고 난이도를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시험 치기 직전까지 이 범위 벗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 공부하는 거. 만일 근데 지금 감가상각비를 지난주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 처리까지 세 문제를 다 풀었다면 지금 당장 시험 바로 가도 돼요. 지금 당장 시험 보러 가도 되는데 시험을 안 보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5일입니까? 수업 마치고 댁에 가면 몇 시쯤 됩니까? 막둥이는 몇 시쯤 됩니까? 1시 반? 그럼 일단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책상 앞에 앉으면 3시 식사하고 한숨 자고 공부하는 시간. 자, 3시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보세요. 동영상을. 예? 지난주 거요. 지난주를 봐야지 이 문제 풀 거 아닙니까? 지난주 동영상을 좀 빠른 배속으로 되어 있는 걸 봐요. 배속 처리해서 보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문제 3개 다루었죠. 그리고 오늘 문제 3문제하고 다시 좀 보세요.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배속 처리해서 동영상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계산 문제를 다시 푸시고, 계산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론 정리를 다시 가요. 그래서 요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번 과제. 지금 수준을 시험 수준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이 문제를 다 다뤘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앞으로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늘 문제 풀면서. 질문은 항상 없어요. 합격자 발표난 데이터는 봤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요. 예. 31% 그렇죠. 합격률이 높은데
숫자가 몇 명이던가요? 한 2천, 한 3만 정도 되던가요? 3만 명 가량 합격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서 올해 2차만 보시는 분 중에서 최종 합격자가 12,000명이고요. 올해 1, 2차를 동시에 합격하신 분이 9천 이렇게 그렇잖아 10,000명 정도 해서 한 22,000 정도 가게 되는 거죠. 22,000 정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가장 관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올해 시험에서 1차만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쨌든 내년에 2차만 보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숫자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 숫자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를 좀 이상하게 합니다. 그냥 언뜻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합격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차 합격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합격생이 26,000명. 놀래지도 않습니까? 올해 최종 합격 26만 명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1차 합격자가 26,000명이라고요. 지금 안 놀랍니까? 뎁다 중요한 건데. 뎁다로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 최종 합격 그러니까 26,000명 중에서 그 최종 합격자가 몇 명인지는 데이터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이상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1차만 합격한 분은 아니에요. 1차만 합격한 게 아니라 1차를 합격한 분이에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은 몇 분은 2차도 합격했고 또 일부는 1차만 합격한 거예요. 1차가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 숫자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지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또 1차만 응시할 분들이 또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더 바지런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부지런하게. 이제 하나는 끝났고요. 지금 우리 책에는 우리 인문수에는 수록이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론 하나에 계산 문제 하나, 이론 하나, 계산 하나. 얘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가볍게 어떤 건지 개념 정도 파악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현금 수지한 것처럼 아주 깊게 가버릴까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대답이 없는 거는 뭐죠? 네 맘대로 해라는 겁니까? 여러분 의견 한번 존중해 볼게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본 개념 설정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다음에 3월달, 5월달에 깊게 들어갈까요?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그냥 확 다 해버릴까요? 확 다 해버릴까요? 막동 어떻게 할까? 확 다 해버릴까? 그렇게 하자고? 이것도 모르겠다면서? 그래도 또 확 다 해버려? 그럼 죽어도 책임 안 집니다. 오케이, 이것도 확 다 해버립시다. 그럼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얘 들어가겠습니다.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얘 두 문제입니다. 얘 두 문제 나와요. 얘도 두 문제 나와요. 얘 시험 수준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얘도 시험 수준까지 다 다룰게요. 계산 문제 다 취급하는 걸로 하고 한번 해봅시다. 계산기 준비하시고 계산기 가지고 오시는 분은 계산기 올려놓고 아니면 핸드폰 사용하면 되고 우리 시험은 당일날 계산기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지고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계산기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한 2월 달까지는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3월 달부터는 안 됩니다. 계산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책에는 일단 수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연습장 하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